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73, 서울 도봉구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산책하고 주말이면 남편이랑 등산 가는 게 일상인 사람입니다. 요즘은 손녀와 자전거도 타고요. 친구들은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니, 너는 어떻게 그 나이에 이렇게 팔팔하냐? 비결 좀 알려줘봐. 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엔 참 많이 아팠어요.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뻐근하고 한밤중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던 날들이 참 많았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진짜 병원 신세만 지게 생겼구나. 그래서 작정하고 제 몸부터 챙겨보자 하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작은 습관들이 어느덧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건강을 지켜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5가지 습관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요, 몸의 이야기예요. 운동이요. 사실 저도 한때는 운동이 제일 싫었어요. 애들 셋 키우느라, 남편 장사 도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어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살았죠. 그런데 60 넘으니까 몸이 슬슬 말을 안 듣더라고요. 병원에서 무릎에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운동 안 하면 더 악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겁이 덜컥 났죠. 그날부터 남편이 제안했어요. 우리 아침에 공원 한 바퀴라도 돌자. 처음엔 10분 걷고도 헉헉거렸어요. 근육통에 집에 와선 파스 붙이고 누워버리기 일쑤였죠. 그런데 묘하게도 매일 걷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10분이 20분 되고 30분 되더니 이제는 1시간도 걷드네요. 가끔은 등산도 다녀요. 김밥 싸서 북한산 올라가고 수락산 능선 걷고, 겨울엔 걷기 좋은 옷 챙겨 입고 둘이 눈 밟는 재미로 한 바퀴 돌죠. 그리고 어느 날은 딸이랑 손녀까지 셋이서 자전거도 탔어요. 손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는 진짜 멋져. 그 말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운동은 꼭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집 앞 골목길도 좋아요.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말기. 가족이랑 함께하면 더 재밌고 덜 힘들어요. 이게 정말 제 삶을 많이 바꿨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입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그 한 끼 한 끼가 몸을 바꾸고 삶을 바꿨거든요. 예전엔 저도 라면, 튀김, 빵 이런 걸 좋아했어요. 특히 밤에 TV 보면서 과자 한 봉지 까는 게 제 낙이었죠. 근데 어느 날 병원 검진에서 혈압 수치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약 드셔야 돼요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식단을 바꿨어요. 처음엔 입맛이 너무 밍밍했어요. 짜고 맵던 입에 나물 무침이 들어가니 이게 무슨 맛이야 싶었죠. 그런데 몸이 다르더라고요. 속도 덜 쓰리고 얼굴도 붓기가 빠졌어요. 남편도 처음엔 입맛 없어 하더니 요즘은 당근찜 없냐고 먼저 물어요. 아침엔 현미죽, 점심엔 된장국에 나물, 저녁엔 생선구이. 단순하죠. 하지만 속이 편안하고 살도 안 쪄요. 가끔은 손주들 오면 오트밀, 쿠키나 바나나, 말랭이 같은 간식도 직접 만들어요. 그런 간식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서 손주들도 잘 먹어요. 먹는 게 곧 약이다라는 말 정말 실감해요. 저처럼 입맛 바꾸기 어려우신 분들, 처음엔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국물 덜 먹기, 간식 대신 과일 하나 먹기. 작지만 큰 변화랍니다. 세 번째는 잠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밤 1시, 2시까지 TV 보다가 잠드는 일이 많았어요. 다음 날은 늦잠 자고 하루 종일 기운도 없고. 그런데 그게 쌓이니까 머리가 멍하고 소화도 안 되고 예민해지더라고요. 지금은 밤 10시면 불 끄고 자요.
대신 아침엔 6시에 일어나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창문 열고 햇빛 쐬는 거.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 이 루틴이 생기고 나서부터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남편이랑 같이 커튼 걷고 바깥 풍경 보면서 오늘 날씨 참 좋다는 말 한마디 나누면 하루 시작이 참 다르게 느껴져요. 그렇게 하루를 열면 마음도 밝아지고요. 잠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또래는 특히 그렇죠. 낮에 햇빛 좀 쐬고 밤에 숙면하면 정말 많은 게 바뀝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이야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더라고요. 예전엔 자식한테 상처되는 말 들으면 몇 날 며칠 가슴에 담아두고 그랬어요. 그게 쌓이니까 괜히 혼자 속만 상하고 밤잠도 설쳤죠. 요즘은 아침마다 명상해요.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하루도 고맙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저녁엔 작은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고마운 일 하나, 기분 좋았던 일 하나씩 적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줬다. 손녀가 영상통화 걸어왔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지만 적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런 작은 마음 관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줘요. 화를 덜 내게 되고 사람 대할 때도 부드러워지고요.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말 정말 실감해요.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살게 해요. 저는 예전엔 감정 표현을 잘 못했어요. 고맙다, 사랑한다 같은 말은 속으로만 삼켰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아끼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못하고 가면 얼마나 후회될까. 그래서 요즘은 꼭 말해요. 딸에게도 남편에게도 손주에게도 사랑해, 고마워라고요. 이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손녀는 저한테 할머니 최고 라고 말해주는데 그 말에 힘이 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죠. 이 나이가 되니까 더 와닿아요. 사랑을 아끼지 말고 표현하세요.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해요. 사랑은 전염되니까요. 자,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운동, 식사, 수면, 마음관리, 그리고 사랑. 제 삶을 바꾼 건강 습관들이죠. 저는 이 작은 변화들 덕분에 지금도 매일 힘차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 것도 좋지만 일상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이야기에도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